이것들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그 삶을 부유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50년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전동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집안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반드시 버려야 되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노자라는 그 고전을 보게 되면요, 자,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족, 만족할 줄 알면은 불욕, 욕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지지, 그칠 줄 알게 되면은 불태, 위태로워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진정으로서 길게 오래도록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그쳐야 되는지를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배워가시게 될 텐데요. 그중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꼭 버려야 되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꼭 버려야 되는 것이 바로 체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체면이라는 걸 버리셔야 되는 거고, 집안에서 체면을 버리셔야지 집 밖에 나가서도 체면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해당되시는 분들은요, 가지고 있던 잡에서 벗어나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을 위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그냥 그 전에 직장에서 그렇게 대우받고 한자리에 있었던 그것만 계속 생각하면서 밖에 나와서도 똑같이 대접받기를 바란다면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절대로 대접받을 수 없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 대접을 못 받으니까 본인이 너무너무 괴로워질 거고요. 본인이 괴로워지면은 집안에서 똑같이 그 괴로움을 풀게 될 것이고, 주변에 있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불행해지게 되는 겁니다. 체면을 버릴 수 있기가 정말 어려우시겠죠. 어렵지만은 가지고 있는다라고 해서 도움이 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 체면이라는 것을 버려야 내가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대학 교수님이 은퇴를 하시게 되죠. 근데 다시 학교에 돌아가실 수는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시간도 지나게 되고 계속해서 연구도 못 하시고 내가 가르쳤던 학과마저 사라지게 된다면은 할 수 있는 일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때 근데 내가 돈이 없다라고 하면은 당장 마트에 나가서 캐셔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대학 교수였는데, 내가 애들을 강남 앞에서 가르쳤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은 결국 집안에서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경제적으로도 풍족하시고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쓰다 남을 그런 돈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분들 거의 없으실 겁니다. 설령 진짜 남들이 보기에 혹은 사회적인 그런 퍼센트로 봤을 때 상류층에 분포된다고 해도 또 그 상류층 안에서도 또 그만큼의 또 돈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돈이라는 것은 계속 벌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체면이라는 것을 내려두게 되면은요, 나이가 들어서도 오래도록 할 수 있는 일들이 조금씩 보이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바로 과거의 영광입니다. 이 과거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 화려하셨던 시절 많으셨죠. 드라마로 해도 될 만큼의 나의 엄청난 그런 성과, 활약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힘들 때일수록 그런 거 한 번씩 떠올리면서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가셨지만은요,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내 지금의 삶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힘을 낼 수 있으면은 모르겠는데요, 이미 그때랑은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게 되면은 맨날 과거의 영광만 생각하면서 지금을 탓하게 되는 거죠. 어떤 프로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한 장사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장사가 잘 되고 다른 업종에 있을 때는 진짜 한 달에 뭐 몇천 혹은 억대로 이렇게 벌다가 지금에 와서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한 달에 이게 1,000만 원 미만으로 버니까 이제 성에 안 찬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그때고 또 지금은 지금이잖아요. 또 지금은 지금대로 이렇게 작게 꾸려 나가고 또 그 안에서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절만을 생각을 해서 지금의 결핍된 것을 돌아보게 되면은 더 부족해지고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영광은 내가 떠올려서 행복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걸 떠올려 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나였는데 과시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그런 과거의 그것만 붙들면서 지금의 자존심을 부리려고 한다면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바로 캥거루입니다.
캥거루. 우리 집안에 캥거루가 뭐 있어? 라고 하실 텐데 제가 말씀드린 건 바로 캥거루족인 거죠. 바로 장성한 자녀들을 말합니다. 장성했지만은 부모의 집에서 얹혀 살고 있는 그런 자녀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 캥거루족이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몇 년 전 통계해보게 되면은 그 성인 중에서 약 30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성인의 수치에서 약 7%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거의 10명 중에 1명은 캥거루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가 취직도 안 되고 결혼도 안 해가지고 참 집을 나갔으면 좋겠다 하시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나이가 들어도 또 이렇게 자녀가 옆에 있으니 뭔가 든든하고 또 뭔가 내가 챙겨줄 수 있으니 부모로서의 존재감을 느끼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요, 나이가 컸으면요, 나가야 되는 거고, 또 그들만의 가정을 꾸리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뭐 자녀에게 좀 더 경제적인 보탬이 되기 위해서 자녀의 그런 주거비를 아끼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뭐 말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돈적인 부분으로만 계속해서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결국 자녀를 위해서는 집만 남겨두고 부모님이 없어지는 것이 최고의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만큼 이 캥거루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짜 동물에 비유하자면은 진짜 동물 캥거루는요 딱 1년만 살고 바로 내보냅니다. 계속 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녀가 집안에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2년이 되고 계속해서 지내고 계신 거 분명히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요 이런 상황을 더 먼저 우리보다 겪었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캥거루족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기생충적 독신이다 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생충적, 그러니까 부모의 옆에 붙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양분을 빨아들이면서 살고 있는 그런 독신을 말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한 집안으로서도 그렇고요,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이고 좋은 현상이라고 보기는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이러다가 이제 부모가 갑자기 죽게 되면은 부모님이 계속해서 받고 있던 그런 노인연금이라든지 주택연금 같은 것을 받기 위해서 부모가 죽었다라는 것도 알리지 않는 그런 극단적인 사례도 있다라고 하니 우리가 한 번쯤은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옛날엔 다 같이 살지 않았냐라고 하시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제가 뭔가 전통이나 옛날 얘기하면은 그렇게 싫어하시면서 이런 거에선 또 옛날엔 다 그렇게 살지 않았냐라고 하시는데 말이 맞지 않죠. 그리고 진짜 옛날에는 그렇게 대를 이어서 가족의 체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면은 또 그 집안의 중심되는 그 부모가 있었고, 그 부모가 주로 경제적인 역할을 하면서 또 부모를 봉양하고 자녀를 기르고, 또 나이가 들면서 또 그 부모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또 그 밑에 자녀가 그 결혼을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가족이 이어지는 구조였다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나이든 부모가 다 커버린 몸집이 큰 자녀를 계속해서 양육만 하는 겁니다. 그 자녀가 또 다시 새로운 양육의 대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다 보니 이게 사회가 지금 완전히 비정상적으로 기형적인 형태로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가 말씀드린 것들 말이죠. 이것들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그 삶을 부유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자녀 세대든요, 그리고 부모 세대든요, 다 같이 지금 가난해지는 사회에 처해져 있습니다. 지금 자녀 걱정할 것이 아니라요, 자녀에게 목돈을 뭉퉁뭉퉁 떼줄 게 아니라요, 진짜 이런 부모님들의 삶을 위해서 딱 저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자녀에게 3,600만 원을 빌려준다라고 한다면요, 그 부모님 세대가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10년을 쓸 수 있는 그런 연금과 같은 겁니다. 즉 10년의 연금과 같은 돈이 3,600 정도의 규모의 크기인 거죠. 만약에 1억 정도다라고 한다면은 매월 10만 원, 3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돈이고, 그거는 정말로 부모님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돈인 겁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자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런 풍수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거고요. 그런 풍수와 자연의 이치를 잘 따른 다음에 또한 이런 사회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거지, 무턱대고 이렇게 자녀에 대한 사랑에만 강조하고 또 무턱대고 그냥 재물운만 추구하면서 살게 되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이 더 불행해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 무거울 수 있지만은 꼭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전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